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그 심각성을 다 생각하시고 또 문제 제기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과 사회가 관심을 갖게 하시고 또 정부도 관심 갖게 해주시고 또 그 과정에 참여해 주셔서 사실 공부하느라고도 바쁜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어떻게 보면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사실 저도 좀 황당합니다. 이게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해도 잘 안 가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어서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와 분노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돼요. 공감이 충분히 됩니다. 이게 참정권의 침해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돼서 사실은 바로 행안부 장관께 이게 수사할 사안인지 어떤지 할 수 있으면 수사도 하고 그리고 이게 혹시 여야 간에 정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해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한다면 뭐 그것도 해야 될 일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관위가 우리 헌법상 이 투표나 선거 관리에 대한 권한을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무슨 감사원을 포함해서 외부에서 통제하거나 감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헌법 체계나 법률 체계에서는 없어서 사실 저도 이번에 보니까 이게 정말 큰 문제다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는데 어쨌든 왜 이렇게 됐는지 규명하고 책임 묻고 또 제도 개선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제가 말씀 많이 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와주셨기 때문에 준비하신 말씀 또 꼭 이렇게 정부에 우선 주실 말씀을 편하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얘기를 좀 하고 그러면서 풀어가도록 하시죠. 예. 순서는 알아서 정해하십시오. 네, 그러면 지금 저희 단체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면서 저희가 어떤 말씀들을 좀 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했던 지점들 자연스럽게 논의 테이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번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국 총학생회 협의회는 2020년도 코로나19 시국에 학습권이 침해되었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수업이 학습권이 침해되었다고 해서 총학생회장들이 약 100여 개 총학생회장들이 연대한 연대체입니다. 전국 총학생회 협의회는 당시 이후로 해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2010년도부터 해서 전직 총학생회장들까지 같이 좀 활동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2010년대 이후 총학생회장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전현직 총학생회 연합이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전현직 총학생회 연합 같은 경우는 대학생 담론을 넘어서 청년 담론에 대한 것들, 그래서 청년 문제에 대한 것들의 해소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단체는 자연스럽게 청년 문제, 대학생 문제들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같이 공조 협력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현직 총학생연합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청년들의 문제 지점부터 시작해서 사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최근에는 12.3 계엄 때 전현직 총학생회 규탄 연대라고 해서 그런 활동들까지도 같이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코로나 때 그리고 12.3 계엄 때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진영 논리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올바로 서는 데 있어서는 목소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참정권이 훼손된 6.3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저희 역시도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직 총학생회장들 그리고 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학생회장들이 모여서 오늘 총리님을 뵙고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역할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우리 헌법상 독립기구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고 운영이 되는 이 주체들의 역할이 필연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총리님께서 정부의 역할들을 하시는 방향에 대한 것들을 경청하고 싶고 또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총리님께 전달해서 국회에 이르기까지 역할들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저희 자연스럽게 우리 사무국장이 각 앞서 전달드린 어떤 논의 지점들, 그 주제에 따라서 총학생회장들이, 현직 전직 총학생회장들이 발언하면서 질문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정부를 대표하기도 하고 또 국회에 다수당이면서 현재 이제 민주당의 소속 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말씀도 같이 하셔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편하게 말씀하시죠. 예. 저는 이제 전현직 총학생연합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태헌이라고 합니다. 금일 이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총학생 회장님들께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발제를 진행해 주실 거고요. 발제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다 들으시고 총리님께서 혹은 유관 기관장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크게 네 가지 주제를 오늘 다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현 사태, 작금의 사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한 영역. 두 번째는 현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 세 번째는 이에 대한 선관위 쇄신과 제도 개선의 영역. 마지막으로 청년 대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동국대학교와 숭실대학교 총학생회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님 먼저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조승우라고 합니다. 총리님 120주년 기념식 때 뵙고 또 간만에 뵈어서 네, 반갑습니다. 일단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 관리 절차 전반에 대한 검증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관위에 대한 전수조사나 국정감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국정감사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만큼 정부가 직접 추진할 사안은 아니지만 행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점검 또는 개선 방안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숭실대학교까지 진행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네. 주제별로 같은 주제여서 한 주제를 하고 나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제66대 총학생회장 박충만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진상규명을 진행하실 때 위헌이나 위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보면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조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시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구 조사 결과를 발표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좀 더 신경 써가지고 투명하게 공개해 주심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거기까지 일단락 되신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했는지 한번 좀 확인하면서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수조사, 진상규명, 그다음에 뭐 국정감사 등을 포함해서 등등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의견과 더불어서 좀 어떻게 좀 작용하고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전수조사라는 개념은 무엇에 대한 전수조사인가요? 가령 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한 곳으로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확인된 그 해당 투표구에서의 투표용지 전체를 하자는 것인가? 그 과정 전체를 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전국에 있었던 투표 문제를 전체를 하자. 그 전수조사 개념은 뭔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관위 체계 전체와 그리고 조직 그리고 이번 6.3 지방선거 전체적인 좀 전면적인 부분 전수조사를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 선관위에서 미리 소명을 좀 해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좀 그와 떠나서 체계적인 좀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그에 대해서 나는 전수조사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조금 더 정리된 분이 있으시면 혹시 조금 보태주실 수 있어요? 이제 전국의 총학생회장님들께서 규탄 성명문을 발표를 할 때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네. 그 투표용지가 왜 부족하게 됐는지는 관련해서는 선관위에서 발표가 있었지만, 그럼 이 60%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으며, 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투표용지를 배송하는 과정이나 이런 매뉴얼은 어떻게 제정이 되어 있었으며, 왜 이 작금의 사태에서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표하셨던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즉각적인 대응이 되지 않았으며, 그래서 왜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까지 왔는지를 전반에 대한 이해를 요청드리는 바라고 인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질문 내지는 요구사항에 있었던 진상규명 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가령 그것을 국정조사나 이런 것으로 한다면 그런 국회의 국정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도 동일한 것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름만 다르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같이 토론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제가 이제 우리가 좀 논의를 하고서 저희도 지금 정부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대전제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관한 거, 뭐 투표 관리에 대한 거, 투표용지의 뭐 인쇄 제작에 관한 거, 이것들도 저희들이 쭉 이번에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모조리 다 선관위의 독점적 사항이란 말이죠. 맞죠? 여기 지금 행안부 차관이세요. 그리고 행안부가 정부 내에서는 지원부서인데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 무슨 실무 지원이나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금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투표지나 투표용지와 관련된 거는 공직선거법상 거의 전적으로 선관위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수십 년간 뭐 행안부가 이거 투표용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배부하고에 관여한 거는 없고요. 행안부는 법률상 선거 지원 업무가 명확하게 된 선거 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표소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아시지만 뭐 체육관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거를 구하지 못할 때 지방정부와 협조해서 되고, 또 선거 때마다 굉장히 많은 이제 선거 투개표 지원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뭐 노조 같은 것을 저희가 설득하거나 해서 지방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법적 사무는 선거인 명부를 저희가 작성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 그 권한 업무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통해서 선거일 며칠 전까지 뭐 한 4천 몇백만 명에 대한 걸 쭉 정리해서 뭐 투개표 그 선거 홍보물이나 공보물이라든지 투개표 하는 분이 어느 선거소에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조금 요약을 해볼게요. 결국 현재 우리가 관심이 있는 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결정과 혹시 거기서 문제 제기는 없었는가? 그리고 문제가 중간에 발생했으면 그게 왜 중간에 시정이 안 됐지에 대한, 그리고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바로 지정이 안 됐지 않은 전 과정을 확인하자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첫째. 두 번째, 그런데 지금 행안부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행 헌법과 법률상으로는 지금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는 그 사안들은 완전히 고유하게 선관위의 독점적 사항이고, 그동안에는 다른 법률적 방식이나 또는 감사라든가 외부의 어떤 감시, 감찰 이런 방식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방식은 현재까지는 없었다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문제이고요. 세 번째, 그러면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선 대전제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아까 문제 제기하신 그 과정을 다 확인해야 한다. 그것이 전국에 이번에 진행된 투표 용지 전체를 다시 한번 다 들어보자라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과정이 다 규명돼야 된다고 100% 동감합니다. 그 방법이 현행 법률상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다 취하겠다. 그리고 정부도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방법을 다 하겠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법률 개정 사항이 보완되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간이 좀 걸려서라도 그걸 최대한 빨리 해서 그것까지도 하겠다라는 일단 용의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미 수사, 국회 국정조사, 경우에 따른 특검까지도 다 해도 괜찮다고 본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저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것이 정부의 현재 입장으로 이해하셔도 좋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